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회 6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모두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받지 아니한 경우 시도의사가 과태료 부과하고요.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신고관청이 부과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두 신고관청이 부과를 합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1번의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10일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이게 X네요. 취득세 3배 이하가 아니라 100분의 5%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취득세 3배가 아니라 100분의 5, 즉 5%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외국인 등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매매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5%, 100분의 5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위반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기억에 권리관계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거나 했는데 설명하거나가 X네요. 설명하거나 이 부분이 X입니다. 설명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서명 또는 날인 X네요.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이기 때문에 서명 또는 날인 X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설명 대상 아니다 했는데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됩니다. 모든 권리는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틀린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등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관계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 그렇습니다. 분양권 만약에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예,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하면 적법행위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해도 된다.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일방 대리는 해도 됩니다.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죠. 맞습니다. 4번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 무효라고 해서 X입니다. 만약 법정보수가 1,000만 원인데 1억을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천만 원이 무효가 되겠습니다. 전부 무효 X고요.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5번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지행위를 위반해서 징역벌금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지행위만 하고 아직 행정형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법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보수 초과약정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이런 중개보수 초과 부분만 무효이지 거래계약,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고요. 단지 중개보수약정만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